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하라법, 속칭 구하라법 관련해서 유언공증 그리고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국가적으로 대형 참사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안타까웠던 건 미성년 자녀, 성년이라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사망을 했을 때 그 부모죠. 사망한 자녀의 부부가 이혼을 했거나 또는 한쪽이 행방불명이 된 경우도 있고, 생존해 있다 하더라도 일방이 그 자녀를 양육한 경우가 있습니다. 돌본 경우가. 지금은 사실 이혼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 지정이라든가 양육비에 대해서 특히 법원이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피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육비 이행위원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소송을 국가에서 무료로 대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보통은 양육비를 뜯긴다 그러죠. 뜯기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참사가 있기 이전에 보면은 그렇게 속썩이던 남편, 그렇게 속썩이던 아내, 전 남편 전처죠. 나가서 연락도 없고 혼자 고생하면서 자녀를 길렀는데 그 자녀가 대형 참사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나라에서 물론 보상금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선사에서 운영하는 보험, 또 아이에 대해서 이제 드러났던 보험, 이런 데서 생명보험 이런 게 나오면서 이게 무조건 이혼했거나 말거나 같이 살거나 말거나 부모가 똑같이 가져가는, 이게 법에 의해서 그렇게 엄격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상속은 혈연주의와 법정주의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피만 통하면 다 상속권이 있고 법에서 엄격하게 1:1 딱 정해놨기 때문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몇 대 몇 조율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반, 좋은 아빠든 좋은 엄마든 상관없이, 나쁜 엄마든 나쁜 아빠든 상관없이 반반씩 나누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자라도록 애 돌도 안 돼서 나가서 한 번도 양육비는커녕 연락 한 번 없다가 애가 사망했다라고 하니까 그 명단 보고 보험료 받으러 오니, 그 아이를 이제 혼자 양육한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잃은 슬픔도 큰데다가 그 돈까지 가지러 오는 그 뻔뻔한 철면 피해 더 이제 마음이 상하게 되죠.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나라에서 나섰죠. 솔직히 말하면 나라에서 나선 게 아니고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근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게 이제 일명 구하라법입니다. 구하라 씨 같은 경우는 성년이기는 했지만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구하라 씨가 남겨놓은 재산에 대해서 부모님이 다 반반씩 상속권이 있었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구하라 씨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이제 이 구하라 씨와 함께 살면서 이제 홀로 양육을 하셨고, 이혼한 구하라 씨 어머니는 연락도 없었고 일체 양육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소송으로까지 이제 비화돼서 결국 소송으로 결론 지어졌는데,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물론 성년이 됐어도 미성년 기간에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대단히 커졌고, 이에 대해서 국회가 한 번은 그 국회가 회기가 끝난다 그러죠. 그때까지 개정을 안 해갖고 그 법이 폐기됐다가 다시 이제 구하라 씨를 계기로 해서 논란이 일면서 드디어 법이 통과를 했고요. 민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입니다. 2026년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일단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인데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것이 올해 2025년 4월 25일입니다. 그래서 4월 25일자로 소급합니다. 이 소급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4월 25일부터 시행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그 사이에 만약에 그런 사고가 벌어진 미성년 자녀 또는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사망해서 부모가 상속권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제한할 수 있는 소송을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을 이제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법 시행은 1월 1일부터지만 올해 4월 25일 사망한 이후 그 사이에 있는 사건도 소급 적용하겠다 이렇게 부칙이 규정되면서 이제 요 사이에 있는 것들도 1월 1일까지 기다리셨다가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는데 6개월이라는 시효가 있습니다.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제도가 들어온 것이 상속권을 상실하는 제도가 들어왔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건데 자필영장, 녹음유언장 일체 안 되고요. 공증에 한 유언장, 우리가 공중유언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언 공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거기에 만약에 내가 사망하면 나를 버리고 나간 엄마는 상속권이 없게 해주세요. 상속권을 상실하게 해달라라고 유언장에 이제 쓰게 되면 유언 집행자가 이 상속권 상실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어린아이들이고 결혼 전이니까 유언장 작성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아이한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이를 양육했던 뭐 부모나 만약 부모님도 안 계신다 그러면 다음 순위 형제자매로 가잖아요. 다음 순위가 상속권 상실 신청을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유언장에 쓰기, 유언은 공중유언, 그리고 만약에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때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신청을 한다. 이렇게 해서 상속권이 상실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상속권과 관련해서는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상속권이 배제되니까 한쪽 이 아이를 양육했던 부모가 100%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제도가 드디어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제가 했던 사건에서도 이제 과거양육비 청구하는 사건에서 이제 왕왕 있는 일인데요. 한쪽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과거양육비를 청구해 주세요 라고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상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러 딱 들어가서 이제 소장을 넣고 저쪽 답변서를 받아보면 아주 안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예 연락을 끊고 하나도 준 게 없으면 계산이 간단한데 중간에 드문드문 줍니다. 드문드문. 그 다음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주지는 않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한 100만 원 본다든가 아니면 이 아이가 일반적으로 한 100만 원의 월 양육비가 기준 금액이라고 하면 뭐 학원비, 그것도 뭐 태권도 학원비만 뭐 5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줬대든가 아니면은 한쪽에서 기르고 있는 부모 통장에 놓은 게 아니라 아이한테 용돈으로 대학 들어갔을 때 얼마 보내주고 학원비 얼마 주고 용돈 뭐 10,000원, 50,000원 이렇게 보낸 게 있어요. 이럴 경우 이게 과연 상속권을 상실시킬 만한 사유가 되는가?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래서 상속권 상실 제도가 이렇게 들어온 것까진 좋은데 뭐가 늘어나겠습니까? 소송이 지금 대폭 늘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법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부양 의무를 현저히 안 한 자, 현저히. 그러니까 그게 9단이야, 2단이야, 3단이야, 4단이야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현저히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만약 거기에 해당되면은 100% 배제할 수 있다. 상속권은요, 예를 들면은 내가 받아올 게 1대1대1인데 0.3, 0.1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올 아님 나싱이에요. 있거나 아예 없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부양한 한 부모 쪽에서는 유리하지만 부정적이면은 뭐냐면 이게 다 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언장에 나는 아버지가 날 버리고 가서 아버지한테는 상속권이 없게 해주세요. 유언공증을 남겼다고 쳐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와가지고 어떤 아버지도 그래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래 다 당신이 가지쇼 이럴 사람 제가 예상에는 이렇게 상담을 겪어본 경험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태권도 학원비 보내줬고 입학할 때 100만 원 줬고 애 만나면 밥도 사줬고 옷도 사줬고 나도 할 만큼 했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많이 벌었으면 많이 줬지.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인데 한 달에 5만 원이면 큰 돈이야. 5%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법원에서 이거를 현저히 부양 의무를 혜택했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만약 미성년 자녀나 결혼하지 않아서 배우자하고 자녀 없이 자녀가 사망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100% 이게 가정법원의 소송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물론 이제 상속사건을 전문하고 있는 변호사들이야 사건 수가 늘어나면 좋다고 하겠지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좋은 거 반, 그 다음에 이게 다 소송으로 나가야 되는데 소송비가 꽤 들어간다라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소송하면은 소송이 1심만 가도 1년, 2심 이렇게 몇 년씩 걸릴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도가 들어왔을 때 반은 아유 다행이다. 그동안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가 정말 기억하기도 싫었던 그 대왕 참사에서 일방이 혼자 양육했던 분들이 기껏 할 수 있는 거는 버리고 나가 매정한 아빠 엄마한테 과거 양육비 청구해서 그거 상기하는 건데 사실 생명보험이라든가 그 해운사에서 보상하는 거면 양육비는 정말 작았거든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때도 헌법성 굉장히 많이 제기했고요. 위헌법률 심판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은 풀었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분들이 또 자녀를 잃고 나서 가슴이 아픈 때 소송을 또 몇 년을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뭐 변호사라서 이렇게 딱히 잘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뭐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일명 부활화법이 생김으로써 우리 자녀들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법문화됐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